4월 26일 JBC가 방송 시작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한 5일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5일 만에. 제가 방송 때리치우고 나간다 해가지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왜 돌아왔냐고요? 왜 돌아왔냐?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자, 뭐 그 얘기는 이따 하고요. 오늘 오후에 아까 오후 3시경에 재미종북 좌파 노길남 씨, 저 지금 화면에 놓여 있는 저 얼굴이 노길남 씨입니다. 노길남 씨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재빨리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노길남 씨, 일단 저분이 종북이든 또 뭐 친북이든 또 뭐 진보든 또 우파든 좌파든 간에요.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농락할 수 없습니다. 일단 노길남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애도를 표하는 거하고 또 노길남 씨에 대한 평가는 다르니까요. 자, 오늘 노길남 씨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앉았는데요. 노길남 씨, JBC가 방송하고는 악연인지 인연인지 상당히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노길남 씨와 JBC가 방송은 한판 대승부를 펼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약 27회에 걸쳐가지고 대한민국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27회에 걸쳐가지고 노길남이를 깐다 해가지고요. 제가 연속으로 깠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깠던 사람이 지금 사회자 손상되신데요. 저하고는 지금 다르게 이제 다른 방송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깠고, 그리고 저는 또 이 노길남이를 그냥 방송으로만 깐 게 아닙니다. 글로서도 추적 취재해가지고요. 또 글로서도 까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까고 또 까고 노길남이에 대해서 수없이 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JBC가 방송을 오랫동안 본 분들은요, JBC가 노길남 이런 방송인 것 같아요. 어쩌죠? 근데 노길남 씨 더 이상 깔 수가 없네요. 노길남 씨가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성부가 이렇게 갈려지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JBC가 방송하는데 한번 딱 찍히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 노길남 씨가 허망하게 이렇게 빨리 세상을 등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끝까지 미국에서 종북주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짓밟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요.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 노길남뿐이겠습니까? 노길남뿐이겠습니까? 제2, 제3의 노길남이가 수두룩합니다. 가방송은 2012년도에 첫 방송을 하면서 바로 종북 좌파들이 기생해서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했는데요. 그 우려가 8년 전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이 보수 정권을 운영했던 이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집권자들, 그렇게 종북 좌파주의자들이 이 사회를 휘젓고 다니는 데 있어서 왜 눈을 감고 왜 침묵하느냐에 대한 일가를 했지만요, 결국은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말아먹었습니다. 제2의 제3의 노길남 수두룩합니다. 오늘 방송 이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송이 약간 달라졌을 겁니다.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저 옆에 이제 오른쪽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인신강금, 1100
18, 19일 이런 날짜를 이제 지워버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1시가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불법적 인신감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내린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민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까방송도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까방송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확연하게 이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멀리했다. 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까방송이 왜 갑자기 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솔직하게 그런 분들요, 다른데 보세요. 까방송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하고요. 따지고 보면 진절머리 납니다. 정말 이 세상 하고요. 그래서 앞서 다시 강조하지만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가 이제 인신감금 관련해 가지고는 화면은 내렸지만요, 그 관련해 가지고 이 탄핵 무효와 불법적 인신감금에 대해서는 까방송은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만 내렸지 여러분들하고는 그게 멀어진 게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 좀 변화를 뒀습니다. 네, 변화를 뒀어요. 탄핵 무효 이것은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을 권력을 찬탈한 사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1시가 방송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외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 문제는요, 자유민주의 회복 측면에서도 그 석방이 요원하기 때문에 총선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가지고 자유우파를 소위 직접적 폐인을 주겠던 치명타를 입혔던 것 떠나가지고 제1시가 방송 그건 계속 외칩니다. 다만 사진을 내린 거고 일수를 내린 것은요, 민심에 반하기 때문에 민심을 쫓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접근하겠다 이거죠. 직접적으로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 속에 들어가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탄핵 무효와 잘못된 석방에 대해서는 계속 외치니까요, 걱정하지 마이소. 자, 이 노길남 저하고는 참 악연입니다. 악연. 저 사실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만나뵌 적은 없는데요,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 노길남 씨의 모든 히스토리 출생일세부터요, 노길남 씨가 이 살아왔던 전 가정들을 제가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한테 이 박사를 주라 그러면 노길남이 까는 박사라고 칭할 정도로 6년 전에 제가 노길남 씨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날뛰고 철뛰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그게 6년 전의 일이네요. 제가 노길남 씨를 직접적으로 까게 된 계기는요, 이 사람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2014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제적 창녀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 스토크 시로요, 아주 악명이 높은 골수 종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마크 전 주한미 대사가 김기종이라는 자를 통해 가지고 얼굴에 이제 이 커트칼로 끄이는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 김기종을 옹호하고 그리고 마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노길남 씨. 그래서 2008년도 또 4월에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노길남이가 지금 이 고열 호흡곤란 증세를 해가지고 LA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는데요. 직접적으로 노길남 씨가 사망한 원인은 이 코로나19이지만 원래 노길남은
폐기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폐기질환. 이 자료가 제가 이제 취재 파일인데요. 노길남에 대한 취재 파일인데, 노길남 씨가 보면요, 제가 추적한 거 다 보면 2009년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때 6월 13일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심장 일부가 폐기종 그리고 빈혈 증세를 해가지고 미국 당시 이때 노길남 씨가 평양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양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리고 평양 친선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똥 살 똥. 그래서 유언을 남길 정도로 중증 환자였습니다. 2009년도 6월 13일 날 유언을 남기고, 또 2009년도 4월 28일 날 앞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또 의식 상태를 잊어가지고요. 또 평양 친선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리고 또 2012년도 2월 11일, 2012년 4월 21일, 그러니까 2012년 12월 8일, 또 2013년 4월 10일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노길남 씨가 쓰러져가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길남 씨는 약 62번째 이제 평양을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기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면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 씨는 계속해서 이제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참 62차례 다녀오면서 북한을 찬양했던 인물인데요. 제가 이제 이 노길남 씨에 대한 미스터리, 종북좌파의 어떤 끝장을 보기 위해서 그때 제 양반 했던 발언들,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 있는 이 많은 종북 인사들, 진짜 어떤 이 자본주의의 가장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 사회에 살면서도 가장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성향을 보인 자들, 그때 제가 여러 명 깠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공격도 많이 당했어요. 공격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길남이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출생, 본적지, 본적 학교,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가정, 또 직업, 그 행적 등을 이제 제가 추적했는데요. 제가 6년 전에 강릉의 임당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6년 전에 간 게 이제 바로 노길남 씨가 임당동 출신입니다. 강릉시 임당동 출신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 노길남 씨 제가 본적까지 이제 다 확인을 했는데요. 본적의 주소지를 보면 경남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노길남 씨가 살았던 곳이 이제 부산 진구 양정동인데요. 양정동에 살았는데, 부산에서 초년기를 보내고 이제 강릉으로 와가지고 강릉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뭐 이런 부산에 살다가 강릉에 온 이유 등 또 좀 궁금했고, 또 이제 부산에서 또 강릉에 살다가 또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저기 신설동에 있는 대강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연세대학교를 입학했는데요. 연대 입학하는 그 과정, 또 졸업, 재학 시기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많고요. 특히 이제 1969년도 연세대 교정에서 편집장 시절 영문 편집장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영자지 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편집국장 제도가 있었던 시기와 없던 시기에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 1969년도 편집장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당시에 이제 연세대학교 찾아갔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가가지고 이 노길남이라는 자가 연세대학교 이 영자 신문의 편집장을 했는지 아닌지 해가지고요. 제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영자지 신문을 하루 종일 찾았어요. 하루 종일 찾았는데요. 그때 되면 제가 참 열정이 넘칩니다. 이런 이 종북좌파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노길남 씨가 어디 살았냐면요, 을지로에 살았습니다. 을지로 삼가 쪽.
옛날 을지병원 쪽에 있는 그 부근인데요. 그 을지로 그 인쇄소 부근에서 살았는데 그 또 노길남 씨가 살았던 인쇄소 부근까지 그 집 주소 찾아가가지고요. 또 사실 다 추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가정을 거쳤는가. 또 당시에 노길남 씨가 이 연대 영자신문에 편집국장 했던 시절에 이제 오모 씨라고 있습니다. 오모 씨가 편집국장인데 또 오모 씨와 혹시 이 노길남 씨가 맞바꾸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입학 연도와 졸업 연도가 맞지 않는 이 수치상 미스터리들, 또 군입대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길남 씨가 대학 입학하고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항했고 또 이 중앙정법으로 인행됐다고 했지만 그는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앙정법으로 인행됐던 노길남 씨가 근무했던 데가요, 미8군 카츄샤입니다. 그래서 미8군 성조지 또 기자를 역임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츄사에서 근무했던 사진도 제가 입수해가지고 또 이걸 보도를 하고, 사진뿐만 아니라 노길남 씨 학생증 또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리고 또 노길남 씨가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그들 자식들 아내와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노길남 씨가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명문 대학은 한국 학부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텍사스 대학에서 입학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노길남 씨의 이념과 사상이 이중적이라는 것들, 미국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반미주의자가 되고 또 미국을 향해 가지고 저주의 발언을 퍼붓고 있고, 또 미국은 그런 노길남 씨 같은 사람을 추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반미주의자. 그리고 노 씨의 인생은요, 여러 가지 이중적입니다. 가장 친미적이면서 가장 반미적이고 가장 투명할 것 같지만 가장 불투명한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노길남 씨가 60주차례, 그러니까 제가 62차례 방문했던 것은 2014년 그때 기준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더 갔습니다. 이게 이제 폐기종을 알았습니다. 폐기종을 알았던 환자인데, 이 폐기종 환자가 장시간 비행기를 하면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절대 비행기를 탈승할 수 없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을 60차례 오갔다라는 것들, 거기에 따르는 돈, 자금 이런 것들, 특히 또 일각에서는 노길남 씨 아버지가 이미 작고한 게 아니고 평양에 살아 있었다. 그래서 노길남 아버지가 또 노이란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노이란 씨가 누구냐면요, 쿠에 프락치 사건으로 체포됐던 자입니다. 1949년도 6월 20일경에 친일파 척결 조직인 이 특별감찰부 차장을 역임했던 노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간첩으로 역공을 받아가 6.25 때 월북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금 북한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82년도 작고했습니다. 그런 노이란 씨의 아들이 노길남이가 아닌가. 노이란 씨의 아들 노길남이라는 이 재미 교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길남 씨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노길남 씨는 문화간첩입니다. 문화간첩. 즉 미국 시민권을 갖고 가장 반미적인 행위를 하고 가장 반대한민국적 행위를 했던, 북한 체제를 찬양해온 이 간첩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또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 북한 체제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마크 리퍼트 주한 전미 대사 테러를 당했을 때도 이제 노길남 씨가 유쾌하고 통쾌하다고 외쳤고, 그리고 노길남 씨 입에서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테러국이다. 그런 테러국에 노길남이는 살고 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종북좌파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북좌파의 이중적 모습을요, 지금 작고한 노길남이가 거의 다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국내의 이 종북좌파들과 견주어들어도요, 또 이중적 삶, 이중적 인격들이 그대로 다, 국내 종북좌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자본주의적이면서도 가장 이 반대한민국적인 자들이 바로 국내 종북좌파 쓰레기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미국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 혜택을 많이 받았던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노길라면의 일란성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노길라면에 대해서 우리 교포들이, 자유우파 교포들이 추방운동을 펼쳤지만요, 노길남 씨는 절대적으로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도요,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저와 구더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리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노길남에 대한 취재를 까면 깔수록, 파면 팔수록 모순과 이중성으로 가득했던 인물이고, 한급불판 벗겨나면 노길남이 정체나요. 기자인 듯 하면서 아닌 듯, 간첩인 듯 하면서 아닌 듯. 그래서 아마 이 자를 더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10일자 민족통신은 노길남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데인데요. 민족통신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미국 FBI 지령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매체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사회, 여러분들 체제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방송을 보시는 우리 공화당 많은 분들, 자유파 국민들은요, 대한민국 체제 전쟁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체제 전쟁에 있어서 반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끊임없이 선전을 한 매체가 바로 민족통신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이제 북한의 공작원으로 노 씨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남 공작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고, 또 이 북한 방문 시 북한 정찰 총국 통일전선부 대남 공작 부서 요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국내 인터넷 신문 매체들과 관계되어 있고, 또 국내에서 북한을 또 찬양하고 선전 활동하는 애들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지금 이 노길남이는 예전에 이제 김대중이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뿐만 아니라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도 상당히 관계가 깊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해찬,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노길남 씨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한미 군사훈련의 실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왜 갑자기 제비식가가 노길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느냐라고 하지만요, 노길남 씨는 전형적인 종북 좌파의 대한민국 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노길남 씨가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국가로 규정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쳤던, 그리고 이 국내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잘못된 뉴스들, 자유우파 국민들을 공격하는 최첨단에 섰던 사람이 노길남 씨다. 그런 노길남 씨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작고했습니다. 노길남 씨, 그렇게까지 이 북한을 찬양하고 반미 또 반환주의를 펼쳤던 노길남 씨가 어제 작고한 모습을 제가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요, 참 인생사 허망하다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려고 인생을 저렇게 살았는가 싶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지금 이 종북주의자들이 또 노길남 씨를 추모하고 있냐면요, 지금 뭐 노길남 씨 추모 열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노길남 씨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까방송이 27회에 걸쳐가지고 까방송이 노길남 씨 이력을 깎고 또 까고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 이 종북주의자들을 지금 일망타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 국내에서 이 보수 정권들 말 그대로 자기들 보수만 챙기다가 폭망했습니다. 그 폭망했던 그 대가를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이,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다 치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요, 아무리 백날 외쳐도 지금 어떤 국민적인 시대적인 감성, 시대적인 흐름과 또 시대적인 이 상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북주의자들, 소위 뼛속 같은 골수 종북주의자들, 또 이 토착 빨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국민들 감정은 그로부터 차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길남이 갑자기 노길남 씨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립니까? 저도 하나 놀란 거는요, 까방송이 좀 이래 타기 삼아가지고 깐사들은요, 인생이 전부 다 불행해지더라고요. 노길남 씨는 하늘나라로 가버리고요. 그 다음 제2탄 누군지 압니까?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저는 지금 황교안이가 어떤 인물인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가정에 이 대한민국을 보수파를 폭망시킨 하나의 그 사람인지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까방송한테 찍히면요,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황교안 씨만 생각하면요, 그 사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정발되었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황교안이 잡아오면 제 돈 100만 원 드릴게요. 땀알떼기한테 때려 패면요, 돈 110만 원 드릴게요. 공개 수배합니다. 황교안 공개 수배합니다. 보수파 이 자기들 스스로 이 폭망시켜 놓고 사라지면 그만입니까? 사라지는 것은 지자유지만요,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너무 순진한다는 것은요,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들이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물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책임을 물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데요, 분노만 터뜨리다 끝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한 모습입니다. 황교안이는 아주 미친 작두입니다. 아주 엄중하고 뱀새끼고요. 저자가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게 이 나라를 그대로 갖다 바쳤습니다. 종북좌파 쓰레기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시절 바쳤고, 또 구속에 눈을 감았던 황교안이 지금 이 나라 기승전 모든 이 근본적 원인의 출발은 황교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황교안을 추종했던 쓰레기들, 세력들,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황교안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황교안이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유우파를 말아먹었던 핵심 원흉입니다. 어찌 보면 노길남이보다 더한 핵심 쓰레기가 바로 황교안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 이름으로 황교안이를 지명수배합니다. 황교안이 어디 있는지, 황교안이 뭘 하는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장 거부했던 황교안이, 그러면서 이 총선에서 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활용했던 황교안이, 그런 황교안이를 우리는 공개 수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 보수파들은요,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엉망진창 만들고 그럼 떠나면 그만입니다. 떠난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싹살이 껍질입니까? 싹살이 껍질이에요. 저는 사실 이 자유파인지 보수파인지 뭔지 신물이 납니다. 아주 이 자유파의 습성을 가진 국민들은 착하고 너무나 이 맑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이용했던 쓰레기들, 개쓰레기들, 까방송이 다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온 것은요, 까방송이 떠난다 그러니까 얼싸라 좋다고 춤추는 개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새끼들 눈에는 제가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춤추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사실 저는 이 까방송을요, 총선 끝나고 나서 그냥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총선 때까지다라고까지 저는 제가 규정을 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죠.
내가 언제까지 맨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뭐 후원에 의존해가지고 뭐 후원도 뭐 제대로 뭐 되는 후원입니까? 뭐 후원해주는 분들은 고맙지만요. 언제까지 맨날 바닥바닥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바닥바닥하게요. 늘 뭐 이래 풍족하게는 살지 못했지만 이 처자식을 먹이 살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전혀 그렇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걱정이 이제 제가 수컷 아닙니까? 수컷의 가장 큰 이 책임감은요. 처자식을 먹이 살리지 못하면 수컷은 존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수컷이 아니죠. 밖에 나가서 지 아무리 큰 소리치고 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개판만 잡으면 뭐합니까? 실속도 없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좀 뭐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좋은 자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내정이 됐습니다. 내정이 돼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 3% 이상만 이번 총선에 득표율을 올리더라도 저는 이 3%면 굉장히 기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3%면 되면 또 조은진 뭐 대표 하나만 당선돼도 솔직히 뭐 자유우파 국민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총선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고 보니까 제가 2100km를 달렸더라고요. 차를 몰고 왔다 갔다. 최선을 다하고 이제 했는데 근데 0.74%라는 허망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또 조은진 대표도 탈락하고 낙선하고요. 이런 와중에 제 혼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나는 하나의 비겁자처럼 느껴지고요. 또 배신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인간적인 고뇌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고뇌와 또 지난 8년간의 JPC가 방송의 업력이라든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또 비록 지금 구독자가 9만 5천 명 선에 묶여 있지만 그래도 그 구독자는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성 국민이다라는 그런 어떤 힘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또 조은진 대표도 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만두냐고 해가지고 뭐 본인은 혼자서 차를 몰고 전국을 돌고 있다더라고요. 돌고 있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혼란과 충격이 지금 계속해서 가시지 않는 이 마당에 사람이 떠날 때 뭐 박수 받고 떠나야 되는데요. 떠날 때 그냥 혼자 조용히 홀연히 사라진다는 것 자체도 모양새도 아니고 뭐 지금 기회 아니면 또 뭐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쪽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고요. 제가 내정이 된 상태에서 이래 되니까 굉장히 미안하고 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싫은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또 돌아오니까 또 황망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방송을 이끌어 갈 것인가. 결국은 JBC가 방송도 우리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제까지 JBC가 방송은 뭐 따지고 보면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빠방송 외연 또 확장이 되지 않고 또 까방송도 한계에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자존심에도 좀 상처 상하죠. 이제 갓 1년 정도 된 방송도 벌써 10만 이상 넘어가는데 까방송은 항상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9만 5천 선에서 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방송을 뭐 봐달라고
또 액을 볼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 자존심이 상하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까방송의 오류와 한계가 뭐냐면 우리끼리 방송했다는 것들이죠. 우리끼리 느끼고 우리끼리 생각하고 우리끼리 공유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외양 확장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 결국은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느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자유우파가 제대로 된 언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요.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지금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송들 오합 지지율 비슷합니다. 이게 같다 저기 같다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지키는 분들도 많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또 옹호하는 방송들도 있고 그러지만요.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이런 조건 속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언론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는 앞으로 이 시국에 있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까방송 중심은 뭉쳐야 된다. 또 조원진 대표도 까방송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까방송은 우리 공화당의 방송도 아닙니다. 까방송은 또 까방송 애청자들의 방송도 아니고 까방송은 오직 자유 대한민국의 입장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그런 방송이죠. 한 특정 정당, 특정인들에 의한 하나의 방송으로 또 매체로 전락될 경우에는요. 그 역시 우리끼리라는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이 빠져버립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보수파가 이번에 참패했던 것들도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논리에 빠져버렸고 우리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논리에서 빠져나가는 있는 하나의 그 원칙들도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태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역시 JBC 까방송은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지향합니다. 절대적으로 있는 팩트를 가지고 그 팩트를 아주 색다른 눈으로 꿰뚫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여러분들에게 또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자유우파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라는 하나의 그 주안점에 저는 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까방송 살리기 운동, 까방송 죽지 않았습니다. 까방송 죽지 않고 살리기 운동하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제 이 까방송 이 사무실은 내놨습니다. 사무실은 내놔버렸어요. 이미 사무실 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거처도 찾아야 되고 또 새로운 거처를 찾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들은 돈이죠.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것들도 목표와 목적도 여기에 따르는 가치 실현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만 돈도 따라 들어오는 거고 저는 돈을 목적으로 쫓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절대 돈을 위하여 돈을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저는 지향합니다. 가끔 일본에서도 제가 사업을 해보고요. 또 언론사도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 돈의 흑우성들, 이 돈이 잘못하면요 돈이 아니고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독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또 봤기 때문에 이 까방송이 지난 8년 동안 하면서 어떤 많은 투자도 제안들 받고 얘기했지만 다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돈이 독이 되길 수 있기 때문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공화당도 돌아가고 돈이 있어야 다 돌아가는 세상사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돈도 잘못 먹어버리면 독이 되는 돈이 돼요. 그래서 자칫 또 잘못해버리면 위장 보수 우파, 기회주의 우파의 돈을 먹어버리면요. 방송 위장 기회주의 보수 우파 입장을 또 대변해주는 그런 하나의 가면을 쓴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 삶이 결국은 이중적 인격을 드러내는 삶일 수도 있고 앞에서는 자유와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자유와 정의를 타협할 수 있는 위장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일절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방송은요. 자본으로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껏 깔 수 있다는 것들이죠. 어떤 것들 다 깝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 못하고 조원진 대표가 못했다는 까방송은 3개 깝니다.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 까방송이 까는 것은요, 지과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성분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 자유파의 어떤 국민적 정신과 대한민국의 점절한 진실 자유를 또 외면하고 또 국민을 속이고 또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기를 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가차없이 이제 공격을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2017년도에 JBC가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JBC가 인터넷 신문도 만들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JBC가 인터넷 신문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JBC가 인터넷 신문도 그냥 물로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 돈, 여기 돈, 저기 돈 들어갑니다. 또 많은 분들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직원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직원들을 왜 쓰지 않느냐? 직원을 왜 쓰지 않느냐? 직원 한 명 쓰면요, 이 바닥에서는 월 300을 줘야 되고, 월 300 주면요, 4대 보험 보장하면 월 500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후원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월급을 월 500 줄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또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못 주면 또 책임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초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신문사를 경영을 해보고 인터넷 매체 뉴스를 제가 2개나 창간을 해봤던 놈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비즈니스를 해봤기 때문에요. 돌아간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요.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죽이고 살립니다. 한 특정 개인이 아닌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JBC가 방송을 죽였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실험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실험대 위에 올라 있는 소위 말하자면 표본실의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 또 어떻게 했을 때에 까방송이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 가지고 지금 광고 협찬이 안 되는 이 상이거든요. 까방송 광고 협찬 안 된 거는 오래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신문사가 언론 매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후원가 또 광고 협찬인데요. 이 세 가지가 이제 2가지가 다 끊기고 한 가지도 겨우겨우 이제 지탱해 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 때문에 더 이상 이 운영에 한계를 느꼈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시밭길로 가면서 해야 되겠다. 떠나면 떠날 때 말없이 떠나면 되지만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지금 나라가 더욱더 힘든 사정이고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번 총선 패배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려는 과정들. 제가 전국을 순회를 해보니까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분들 굉장히 혹시 또 여러분도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들을요. 제가 5회에 걸쳐가지고 연속 시리즈 기사를 JBC가 인터넷 신문에 내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읽었더라고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수파가 새로운 하나의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새로운 방향 설정이 돼야 되고 모든 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파는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인 것 같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길을 걷기로 제가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과 협력과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죽지 않습니다. 새롭게 반드시 자유우파가 가야 될 JBC가 방송의 미래의 원칙 그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시해 가지고 이 방송을 제 혼자만의 방송, 제 혼자서 생각하는 방송이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다 같이 여러분들이 기자요, 여러분들이 프로듀서요, 여러분들이 진행자라는 그런 입장들 아마 이 자유우파 국민들쯤 되면요 모두 그 정도 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는 방송,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송, 한 특정 개인을 위해서 그동안 까방송이 모든 전력을 다 품었다라면요, 이제는 그 플랜 2,
플랜 2로 넘어가면서 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로 숨진 종북 이 노길남 씨, 참 저하고 악연 아닌 악연이 있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막상 이 목숨이 이제 숨을 거두었다라는 소리 들으니까 세상에서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는가.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이념과 가치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 들면서요. 저분도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저렇게 뛰었던 분인데, 저는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념과 사상을 위해 뛰더라도 그 이념과 사상에 충실해야 된다는 자들이죠. 그것이 이중적 인격들, 이 얼굴을 가면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저는 싫어합니다. 지금 국내 종북 좌파들은 가면을 쓰고 가면을 벗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속이는 것들 자체는 결국은 저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다시 한번 어쨌든 노길남 씨 명복을 빕니다. 자, 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제가 내일 12시에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대한 발표. 내일 12시 방송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할 테니까요. 그 발표 선언문을 제가 읽고 내일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 뭐 갑자기 까방송 나타나니까 헷갈리죠. 갑자기 뭐 바뀌었네 라는 생각 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내일 12시에 JBC 까방송 중대한 입장 발표를 하나 하고 내일 방송 시작할 겁니다. 그 입장 발표 여러분들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까방송 12시에 중대 발표합니다. 입장문 발표합니다.